그러니까. 자. 자, 오늘 배울 부분들은 어제 우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줬는데 각 주차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또 그 모델링 기법들이 우리가 다양한 모델링 기법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줬는데 그 부분들을 또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또 세밀하게 좀 얘기 좀 해줄게요. 실제 이제 그 수업에 다음 주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각각 모델링 방법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배우게 될 거예요. 모델링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특화된 그 모델링 기법에 특화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우게 되다 보면은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우리가 예전에 그냥 폴리곤 모델링만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그 이상의 극대화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로는 강의 핵심. 우리 강의의 핵심은 이거야. 실무 기법을 경험하는 거야. 실무 기법. 지금 요즘 트렌드, 핫한 트렌드, 지금의 결과물들을 표현해내는 이런 실무 작업에서 우리가 왜 그런 툴들을 사용해서 그런 다양한 모델링 툴들을 사용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표현하는 부분들을 제작 방법을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강의 방향은 배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또 공부하고 또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모델링에 도전해 볼 거예요. 새로운 방식의 모델링.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새로운 방식의 모델링 이제 또 곧 설명하겠지만 그 방식들을 배우고 도전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로는 최종 결과물 새로운 도전. 최종 결과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 본다 하는 거겠지. 제작 및 완성, 그리고 만든 부분에 대한 연구 정리 및 발표. 이게 전체적인 여러분들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 표현해야 될 부분이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발표까지 해야 될 부분들. 중간중간 궁금한 사항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면 됩니다. 자, 강의의 핵심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2, 4주차에서부터는 모델링 제작, 로우 폴리곤 모델링, 로우 폴리곤 모델링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스컬프팅 모델링. 요번에 그 지브러시 같은 경우 스컬프팅 모델링의 대표적인 건 지브러시죠. 지브러시에서도 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됐더라고. 또 프로시저널 방식의 모델링 방법, 후디니가 대표적이죠. 또 의상 전용 모델링, 그리고 또 넙스 모델링. 넙스 모델링은 이제 그 3D CAD, 먼저 이제 CAD로 기본적인 도면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넙스로 모델링을 하는 넙스 방식의 정밀한 모델링 방법. 그 부분도 있어요. 여기다 적어놓지 않았네. 밑에서 또 설명을 해줄게. 5, 7주차 때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 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텍스처 제작하는 부분들, 그래서 최종적인 엔진샷까지 연출하는 부분들. 그래서 모델링도 했지만 결국 이 모델링을 사실감을 주는 부분들은 텍스처 작업이죠. 텍스처, 머티리얼, 또 텍스처, 쉐이더가 있어요. 쉐이더, 또 텍스처가 있고 그 위에 쉐이더. 이런 작업까지 하면은 굉장히 사실감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8, 9주차 때는 최종 결과물 제작을 위한 컨셉 설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8, 9주차 때부터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8주차 때 무엇을 만든다고 발표를 하면은 9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각각 로우 폴리곤에 특화된 부분들,
아니면 스컬프팅 모델링에 특화된 부분들, 뭐 프로시저널 방식에 특화된 부분들, 또 의상 전용 모델링에 특화된 부분들, 넙스 모델링에 특화된 부분들을 뭐 각각마다 뭐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씩 해서 쭉 소품들을 쭉 만들고 그 각각마다의 장점과 또 단점 아니면은 뭐 앞으로의 응용 방법 부분들을 쭉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특장점들을 특장점과 또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들을 만들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이번 최종적인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배워야 될 부분들은 이런 로우 폴리곤으로 만드는 것들은 배웠지. 또 스크럽팅 모델링 하는 것도 배웠지만 그 외에 의상 전용 모델링이라든가 프로시저널 방식의 모델링 그리고 3D CAD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정확한 치수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나도 프로시저널 방식의 모델링 부분들은 직접 표현해 보진 않아 봤어. 근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부분들 방식에서 조금 응용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뭐 간단한 걸 만들어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응용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모델링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제작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컨셉 아트부터 해서 로우 폴리곤, 텍스처, 레벨 디자인, 또 언랩, UVW, 하이 폴리곤, 스컬프팅. 또 텍스처로 가면 텍스처가 끝나게 되면은 리깅, 애니메이션. 레벨 디자인에서는 라이트 맵, 이펙트, 쉐이더 이렇게 연결이 되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이 바로 로우 폴리곤 모델링 대신에 넙스 모델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G브러쉬가 또 하이 폴리곤 모델링 할 때는 사용될 수도 있고 스컬프팅 모델링 할 때 사용될 수도 있고 또 후디니가 이런 애니메이션 하기 위한 중간중간에 또 사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텍스처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텍스처 작업에는 무조건 포토샵을 통해 가지고 텍스처 작업이 마무리됐었는데 지금은 그 작업에서 포토샵과 서브스텐스 페인터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서브스텐스 디자이너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그게 아니라 퀵셀 믹서를 사용하게 되면 또 퀵셀 믹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삽입을 시켜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또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는 모듈형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구성들을 파이프라인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 가게 되면 각각 회사마다의 파이프라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누크배구의 이 부분이 있어. 서브스텐스 페인터를 주로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퀵셀 믹서. 퀵셀 믹서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엔진 안에서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을 많이 쓰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퀵셀 믹서를 사용하는 회사도 있을 거라. 또 뭐 블렌더 요즘 뜨고 있는 또 이 무료 버전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 블렌더도 있기 때문에 블렌더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작업을 할 때는 또 블렌더를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각각마다 배우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그런 장점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의상 쪽 전문 모델링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은 로우 폴리곤을 3D 맥스에서 하는 것보다는 마빌러스 디자이너를 주축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델링 방식들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각마다의 모델링 특징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델링 방식에는 크게 총 나눠진 게 총 6개로 나눠졌는데 스캔 방식의 모델링은 뭐
이것도 기술이에요. 이것도 3D 스캐너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서 깔끔하게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것 또한도 기술이죠.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폴리곤 방식의 모델링. 폴리곤을 추가하고 또 면을 추가하고 당기고 땡기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연결하고 하면서 제작하는 방식.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 왔던 방식. 그래서 이 폴리곤 방식은 뭐 3D 맥스, 블렌더, 마야, 또 요즘은 지브러시 내에서도 폴리곤 방식의 모델링을 사용할 수가 있죠. 아주 기본적인 모델링 방식. 그 다음에는 넙스 방식의 모델링이 있는데 이 넙스 방식의 모델링은 3D CAD 방식에서 응용이 돼서 기본적인 라인을 그리고 그 라인들을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아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연결시켜가면서 표현해내는 그런 방식의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이런 넙스 방식의 모델링은 폴리곤 방식의 모델링하고 다르게 제품 디자인이나 자동차 등 정밀한 작업을 위한 모델링 방식이다 생각하면 돼요. 센치 단위, 뭐 미리 단위까지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폴리곤 방식은 그렇지가 않죠. 비슷하게만 만들면 되잖아요. 캐릭터의 뭐 코의 크기가 0.5cm, 0.5mm 뭐 이런 분의 차이 때문에 이상하거나 어색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 디자인은 진짜 가공을 하고 만드는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가 그대로 3D로 구현이 돼야 돼.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 넙스 방식의 모델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제 생산해낼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근데 이거 넙스 방식 모델링 쉽지가 않아. 간단한 것들 만드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동차 모델링을 한다거나 제품의 세밀한 부분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다. 그 다음에 스컬프팅 모델링. 폴리곤 모델링 방식에서의 하이 폴리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스컬프팅 모델링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폴리곤 방식과 스컬프팅 모델링이 겸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훨씬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폴리곤 모델링 방식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스컬프팅 모델링, 실제 이제 브러쉬나 조각 도구들을 사용해서 조소를 하듯이 제작하는 방식의 이런 모델링들이 기본적으로 완전 파이프라인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스컬프팅 모델링을 지브러시 모델링을 오히려 폴리곤 모델링 하기 전에 처음부터 3D 모델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스컬프팅 모델링으로 정밀하게 만들다가 어느 정도 순간에서 그거를 토폴로지 하는 거예요. 토폴로지. 새롭게 이제 그거를 로우 폴리곤으로 어느 정도 다듬고 그 다듬은 걸 가지고 다시 더 정교하게 스컬프팅 모델링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는 폴리곤 모델링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지만 스컬프팅 모델링으로 하면서 변형이 많이 될 수도 있다고. 디자인에 의해서 변형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폴리곤 모델링 부분들이 많이 변형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되다 보면 어차피 폴리곤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작업했던 부분들을 다시 리토폴로지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오히려 2번, 3번 또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스컬프팅 모델링으로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중간에 그거를 리토폴로지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더 세밀하게 작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뭐 내가 볼 때는 효율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각각마다의 차이점은 좀 있죠. 또 스캔 방식의 모델링, 뭐 인체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캔을 받는다거나 또 차량을 전체적으로 스캔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만든다거나 또 건물을 아주 정교한 어떤 그런 문화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뭐 복원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런 스캔 모델링 방식을 통해 가지고 3D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스캔 방식의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수정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해. 면이 불필요한 면들이 많이 따라올 수도 있거든. 의상 제작 전문 모델, 마빌러스 디자이너가 대표적인 모델링 툴인데, 뭐 마빌러스 말고도 뭐 블렌더에서도 할 수도 있고 맥스에서도 3D 맥스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처럼 전문적이진 않죠. 간단한 정도만 할 수 있지. 요거는 굉장히 정교한 부분에 의상 제작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또 요즘 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이런 프로시저널 방식의 모델링 부분들은 노드 방식 하나하나씩 연결되면서 그거 중간중간에 뭐 수정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은 중간중간에 센치 부분들 아니면은 뭐 개수 부분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 절차적 방식. 그래서 쭉 연결해서 모델링을 하고 중간중간에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계층 구조 방식의 그런 모델링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수정이 용이하고 배우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후디니가 대표적인데, 후디니 같은 경우는 VFX 전문 툴이라고 생각하면 돼. 효과, 특수효과 전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적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뭔가를 잘못됐다고 하면은 다 처음부터 다 수정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프로시저널 방식의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죠. 그런 방식들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모델링 방식을 하게 되면은 뭐 복셀 방식의 그런 모델링 기능들이 하나 있죠.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좀 하나씩 점을 착 찍어가면서 3D 내에서 도트 작업을 하듯이 3D 도트 작업을 하면서 모델링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뭐 아주 간단한 거니까 나중에 또 소개시켜 주도록 할게요. 대중적인 게 아니니까 그거는 이렇게 모델링 방식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쭉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뭐 우리 항상 많이 해봤지. 모델링 방법 첫 번째로는 3D Max, 마야, 블렌더, 지브러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폴리곤 모델링이 있어요. 폴리곤 단위의 이런 면들을 하나하나씩 당기고 연결하면서 만들어내는 모델링 기법. 요즘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만들면서도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모델링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이쁘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의 차이가, 이 수준 차이가 큰 모델링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많이 사용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요게 이제 그 마빌러스 디자인. 의상을 만드는 방법과 같은 이렇게 의상 패턴 부분들을 만들고 그 패턴 부분들을 재봉 툴로 연결하듯이 우리가 이 3D 내에서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정말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재질들을 표현해 줌에 따라서 이거를 가죽 재질로 표현해 줄 것인가 천 재질로 표현해 줄 것인가 천도 얇은 두꺼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감 부분들 재질 부분들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또 주름 같은 것도 표현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옷에 몸에 딱 맞게 피팅 작업까지 해주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만드는 법을 한번 보면은 And of course, if you like to fashion creators of Cloth 3D and also Marvelous Designer have released the brand new version of Marvelous Designer 10. 마빌러스 디자이너를 이용하게 an 되면 amazing 이렇게 3D cloth 감 design 시뮬레이션까지 tool. So just in case you 덩어리로 want to 만드는 게 아니라 create 정말 realistic clothes and probably you want to use this for your games, this is also an amazing tool that you can use. We've covered a couple of news that has to do with their new licensing rules and other things, lately. But today we're seeing that they are releasing
a brand new version. Now this version comes with a couple of things, and there are certain key features that you might want to take a look at. The first one is the dynamic wrinkle brush. And easily do that. So we did see that Marvelous had 전체적인 형태는 이렇게 incorporated 생겼고 the sculpting tools before, but it's also very interesting to see 옷을 that they're 만든 now adding 후에는 some more 여같이 cool features into 주름이라던가 the sculpting 또 section. 피팅 There's 작업 also the auto fitting feature which exists as well. So just in case you have multiple characters and you would like to transfer the same model clothes on all of them, this is also something that is very 만든 부분들을 available 또 right now. So it's 여러 actually something that you can do. So you 체형에 can 맞게끔 transfer 바로 the same 변형을 clothes 시켜줄 수도 into 있고 different models, and these will fit. Now the idea for this one is before you 시뮬레이션을 can 하게 get started, 되면은 you need to 얘같이 몸에 define 탁 that character 달라붙게 as an avatar. And for this, you have to 시뮬레이션 define 되게 certain 되는 parameters. Now, defining these parameters means that these would be saved, and once they're saved, 좀 좋아지는 automatically 기능이 Marvelous Designer would consider the model as an 10.0? avatar. And once you relaunch that model and you try to fit in the model to a cloth, it references the avatar and all of those definitions that you gave before, 제대로 딱 and that is 핏되게 how it 만들어주죠. fits these things in. Now moving forward, there's also another beautiful feature that has to do with the integration of Substance. Now Substance is officially one huge step Substance하고도 ahead, 연결이 as it is now 요번에 그 part Substance of the Marvelous Designer 페인터가 workflow. So the 어도비의 integration with Substance Designer makes it 어도비가 easier 인수를 for you 해버렸어. to play with your 3D 된 models, 것 같은데. play with the layering, and saves you that extra time of transferring your models 거대해지고 from Marvelous 어도비가. Designer over to Substance. So at this point, you can now load up those 어도비 SB, 3D STR 쪽에는 files, and you can tweak these Autodesk. things. You can choose to even tweak your UVs just to match what you're going for, and you can play with the Substance parameters. Now, something else which is also very beautiful is at this point, 그래서 한번 마빌러스를 같이 한번 배워보게 되면은 이런 의상 부분들을 표현하는 부분, 또 가방 같은 거, 가방 같은 거 만드는 부분에도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요. 같이 배워보다 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자, 다음은 브러쉬나 조각 도구를 사용해서 조소를 하듯이 제작하는 방식. 우리 작업은 해보긴 했는데 깊이 있게 작업은 안 해봤죠. G브러쉬, 블렌더에서도 가능해요. 대표적인 툴은 G브러쉬 머드박스. G브러쉬 머드박스죠. 요건 다 마무리 끝까지 일단은 모델링 방법들을 다 소개한 후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 부분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고 제품 디자인이나 자동차 등 정밀한 작업을 위한 모델링. 요거는 이제 알리아스 웨이브 프론트에서 알리아스에서 모델링한 결과고, 요거는 라이노 같네. 라이노에서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제품 디자인에 아주 특화된 툴이죠. 알리아스는 거의 자동차 모델링에는 뭐 최고.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배워보지 못했구나. 요거는 그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퓨전 360. 이것도 제품 디자인 전문 제품 디자인. 요즘 퓨전 360, 라이노는 PC 쪽에서 많이 사용했고, 좀 가격이 좀 저렴하죠. 요거는 프로그램 가격이 라이노. 근데 뭐 기능이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라이노를 이용해 가지고 신발 디자인 쪽 할 때는 라이노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퓨전 360. 우리 학교에서 그 3D 프린팅 작업할 때 퓨전 360으로 작업을, 인벤터나 퓨전 360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 중에서 퓨전 360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학교 학생 버전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퓨전 360을 한번 사용해서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간단한 모델링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제품 디자인이나 자동차는 정밀한 작업을 위한 모델링 방식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죠. 넙스 모델링. 그 다음에는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3D 스캐너 장비나 사진, 동영상을 이용한 모델링 방법. 그래서 모델링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정 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이런 식의 면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면이 세밀하게 나오게 됩니다. 형태는 거의 형태와
텍스처까지도 뽑아져요, 요즘은 스캐너가. 그 텍스처 부분들, 뽑힌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지브러시나 이런 데서 수정을 좀 해줘야겠다. 수정할 땐 지브러시로 수정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프로시저널 방식의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기법. 효율적이고 수정이 용이하다고 하는데 배우기가 까다롭다. 이런 것들이죠. 보면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모델링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것들. 무슨 나무, 뭐, 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모델링 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겠죠. 딱 보다 힘들겠지. 또 이런 어느 정도의 그 일관성 있는, 그 모듈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는 뭐 다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만든다거나 그 건물이 비슷비슷한 건물들을 또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할 때는 그런 절차적 방식의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면은 효과적이 될 수가 있다.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수정해낼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푸디니보다는 아무래도 아무튼 내가 볼 때는 하나를 좀 정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최고로 좋은 거는 후딘이긴 한데 이거는 구입을 해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면은 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면은 그 30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자.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만드는 과정 부분들은 한번 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어제 얘기했듯이 수업 진행 방식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좀 얘기를 해줬던 부분이고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도 보니까 한 달 정도 더 연장되는다는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그 사항을 좀 보면서 수업들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대면 수업하고 뭐 비대면 수업을 하는 부분들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튼 거리두기 단계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그 거리두기가 완화돼도 학교에 가서 우리 그 실습실을 사용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런 수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더 다양한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자. 아무튼 우리가 주어진 부분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성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해줬었죠. 이 부분들은 내가 또 정리를 해서 영상을 또 올려줄 거예요. 오늘 수업했던 부분 영상 계속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걸 올려주면은 다시 한번 그때마다 궁금한 사항들 돌려보면 되겠죠.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아주 제일 좋은 평가죠. 그래서 이번 한 학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만든 부분들을 하나씩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작해서 의상 쪽 모델링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 작업했던 부분들 쭉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과물들을 기말에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쭉 만들었던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 최종적인 연구 리포트를 제출한다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작업했던 과제 부분들을 다 쭉 모아서 최종적으로 발표한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배웠던 부분들을 쭉 정리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기말에는 그 작업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구 노트를 쭉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마다의 장단점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영상을 최종적인 그 모델링 방법의 영상들을 쭉 보여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지 결정을 해서 하나하나씩 미리 내가 설치를 해서 무엇을 한다 얘기해 줄 거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배워보면서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이건 보여줬고, 요번에 요 G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부분들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요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7월 17일 날, 8월 17일 날 발표됩니다. 8월 7일. 요번에 새로운 버전이에요. 2주도 안 됐어요. 요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7월 달에 나오고 20일 7월 달에. 폴리곤 모델링이 완전 좋아졌어요. 폴리곤 모델링이 아니라 이 순간주문형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작업하기 진짜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작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니까 이게 브러쉬를 많이 사용해요. 대박이야, 대박. 브러쉬에서 이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을 하는 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업데이트 됨으로써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의 또 새로운 강자가 되겠다. 오, 시뮬레이션 돼가지고 딱 천이 넘고 있거든요. 멋지네. 입이 그냥 딱 벌어지네. 이야. 자, 그 다음에는 넙스 모델링 한번 보여줄게요. 넙스 모델링. 알리아스도 맞아. 알리아스도 오토데스크에서 사드렸어요. In the new Alias version, we improved the user experience and empowering new custom tool 두 개 creation 내올 때는 along with other 오토데스크. tools 또 to 한 improve 두 your 개 digital 어도비. design process. 이 두 개. We added, for example, a new way to 어도비는 뭐 quickly 2D change the 쪽에서 continuity 완전히 꽉 locators 잡고 있고, using the spacebar. 오토데스크는 3D 쪽에 The 꽉 잡고. project tool has now a continuity check type included. 거기에 And the 승승장구하고 curve-to-curve 있는 locator G브러쉬. has now a different deviation. 그다음엔 뭐가 The reference G브러쉬에 manager can now promote sub-Ds as well, which is very helpful in your concept 그리고 creation 이 workflow. 인디 게임 Like here in this file, Blender. where I have the wheels which Blender contains 도구. sub-Ds as a reference within the scene. I could book, for example, on a sub-D in Maya and push the exported FBX into the reference manager in Alias and receive constant updates on the work that my team on the Maya side is doing. We also have camera-based selection, so you don't pick components like CVs, which are on the back of the geometry. This will prevent you from moving wrong components by mistake. In Create VR, we can now place and snap images VR along 안에서 the axis 작업을 할 수가 and 있어요. also along the symmetry plane. Also, the circle tool and radial symmetry is snapping to the X, Y, and Z axis.
and moving CVs along X, Y, and Z axis is possible now as well. It automatically snaps to the axis. 이 Or you can now 굴곡의 extrude 느낌을 the 보면서 sub-D from 작업을 out of a curve directly to build up your first shapes, which makes the sub-D creation workflow similar like in Alias. With Dynamo and especially with a new player, 앞으로는 이 you have the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possibility 할 수 to 있게 create functions and tools that are not even existing in Alias. Or you can build up scripts that can execute 가상도시도 and 우리가 automate a row of 지금은 commands, 컴퓨터 which 안에서 could save you 만들지만 much time in the process. VR을 사용해서 We VR also ship 환경을 Alias 끼고 with more VR Dynamo 기기를 sample 사용해서 그 scripts, 안에서 like the 가상 new 세계 tire 안에서 우리가 script, 만들어낼 수 which 있게. now includes threads on the tire. So you can 모델링도 create a 마찬가지. complex NURBS tire with threads just by using some sliders and click on create.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Also 기법들을 holes 우리가 and 배워가야 fillet 돼. tool, 그래서 which 앞으로 creates a 여러분들이 hole, a fillet, 변화되는 and can place a 세상에 screw in one go. 다양한 응용 부분들을 경험해 볼 These 수가 있습니다. examples also give you a good collection to start your own 기법이라고 scripts and 보면 commands to find out how computational design can help you in your design process. 또 궁금한 사람들은 알리아스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을 뭐 무궁무진하잖아 지금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상에서 무궁무진한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채워나가시길 바래요. 어떤 전문가가 될지 궁금하지만 재밌어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딱 느꼈을 때 이건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여러 개 해보니까 재밌어 하는 것들은 내 직업으로 가져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알려줬던 이 모든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핫하게 이런 전문가들은 다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의상 이것만 해도 충분히 이것만 잘해도 잘해 이렇게만 만들어내봐 회사에서 바로 뽑아가시 이렇게 표현해봐 어이구 서로 일한다고 서로 일하자 그럴 거예요. 넙스 모델이 이렇게 해봐 어이구 어디서 뽑아가겠어. 대단하죠. 본인이 재밌어하고 정말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정말 남들이 생각했을 때 그 이상으로 결과물들을 표현해낼 수만 있다면은 취업하는 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오늘 준비한 부분들은 이 정도고 여러분들 그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씩 뭐 폴리곤 모델링을 해봤으니까 그 다양한 그런 모델링들 중에 하나씩을 정해서 일단 지브러시에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지브러시에서부터 여러분 새로운 기능들도 있고 또 의상쪽도 참 재밌을 거예요. 의상 쪽을 해볼까 지브러시 해볼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지브러시는 해봤으니까 의상 쪽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 3D CAD 쪽을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요쪽 툴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혹시 출석 체크 안 된 사람? 출석 체크 안 된 사람? 내가 아까 쭉 불렀는데 출석 체크 안 된 사람? 더 들어온 사람 있나? 그렇지. 자, 그러면은 더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서박양. 그렇지. 서박양 체크가 안 됐었죠. 딱딱 얘기해야 돼. 놓치지 말고. 김수민 학생 왔나? 김수민 신효석. 김수민. 신효석 왔네. 왜 대답을 안 하냐? 김수민 학생이 나왔네. 자, 수고들 했습니다.